돈이 생겼습니다. 한 번에 넣을지 나눠서 넣을지 이 고민 앞에서 멈춘 적이 있을 겁니다. 정답을 찾으려고 검색을 하면 양쪽 의견이 팽팽하게 갈립니다. 일시금이 유리하다는 연구도 있고 적립식이 안전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일시금이 이기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는데 막상 실행하려면 손이 떨립니다. 그래서 결국 어중간하게 나눠서 넣거나 아예 결정을 미루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수학적으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따지기보다 실제로 오랜 시간 시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그들이 일시금을 넣었는지 적립식을 택했는지보다 그 선택 이후에 무엇을 했는지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가 봅니다. 38세에 처음 투자를 시작해 9억 달러를 만든 사람. 대학도 가지 않고 47년간 시장을 이긴 사람. 그리고 19세기에 이미 가치 투자의 원칙을 실천했던 사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작은 응원이 채널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1947년 미국 뉴욕. 셸비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뉴욕주 보험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고 나이는 38이었습니다. 투자 경험은 거의 없었습니다. 월스트리트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5만 달러를 빌렸습니다. 당시 5만 달러는 적은 돈이 아니었지만 엄청난 거금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돈을 한꺼번에 주식에 넣었습니다. 일시금 투자였습니다. 그가 산 것은 보험주였습니다. 당시 월스트리트에서 보험주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일부러 수익을 낮게 보고했습니다.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보험회사가 돈을 못 번다고 생각했고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데이비스는 보험국에서 일하면서 보험회사의 실제 재무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숫자와 실제 가치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 차이를 믿고 투자했습니다. 5만 달러로 시작한 그의 포트폴리오는 1년 만에 2배가 넘게 불어났습니다. 그가 산 보험주들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팔지 않았습니다. 계속 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일시금으로 시작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가 그 이후에 무엇을 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데이비스는 그 돈을 넣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보험주를 연구했고 새로운 기회가 보일 때마다 추가로 투자했습니다. 월급에서 남는 돈이 있으면 또 넣었습니다. 배당금이 들어오면 그것도 다시 주식을 사는 데 썼습니다. 그의 투자는 일시금으로 시작했지만 그 이후로는 적립식처럼 흘러갔습니다. 한 번 넣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쌓아갔습니다. 1950년대 초반 그는 이미 백만장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보험주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주가 수익 비율 3에서 4 사이에서 거래되던 보험주들이 15에서 2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익이 늘어난 것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보험주의 가치를 다시 평가하기 시작한 것이 더 컸습니다. 데이비스는 이것을 데이비스 더블 플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익 성장에서 한 번, 밸류에이션 확장에서 한 번, 두 번의 상승을 동시에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 번의 상승을 누리려면 조건이 있었습니다. 팔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는 팔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기 뉴욕의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투자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월터 슐로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슐로스는 대학을 가지 않았습니다. 18살에 월스트리트에서 심부름꾼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나르고 주문을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회사에서 벤저민 그레이엄의 강의를 들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레이엄은 가치 투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의 책 증권 분석은 투자의 고전으로 여겨집니다. 슐로스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투자에 눈을 떴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슐로스는 그레이엄의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레이엄 뉴먼 파트너십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젊은 워런 버핏과 같은 사무실을 썼습니다. 두 사람은 나중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투자하게 되지만 출발점은 같았습니다.
1955년 그레이엄이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게 되었고 슐로스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펀드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모은 돈은 10만 달러였습니다. 19명의 투자자가 돈을 맡겼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주식을 샀습니다. 슐로스의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장부 가치보다 싸게 거래되는 주식을 찾았습니다. 빚이 적은 회사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샀습니다. 그는 경영진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방문하지도 않았습니다. 전화 통화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재무제표만 봤습니다. 그가 쓰는 도구는 밸류라인이라는 투자 정보지와 회사 연차 보고서가 전부였습니다. 컴퓨터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전화기 한 대가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슐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회사가 내년에 얼마를 벌 것인지를 묻습니다. 나는 자산에 집중합니다. 빚이 많지 않으면 그 회사는 무언가 가치가 있습니다. 그의 포트폴리오에는 항상 100개가 넘는 종목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회사들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고 성장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싸고 튼튼한 회사들이었습니다. 슐로스는 한 번에 큰 돈을 넣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기회가 보일 때마다 조금씩 샀습니다. 한 종목에 전 재산을 걸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덜한 종목에는 적게 넣고 확신이 있는 종목에는 조금 더 넣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종목도 전체 포트폴리오의 20%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투자는 일시금도 아니고 적립식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꾸준했습니다. 좋은 기회가 보이면 샀고 가격이 적정 수준에 오르면 팔았습니다. 그 과정을 47년 동안 반복했습니다. 1955년에 10만 달러로 시작한 그의 펀드는 2000년에 문을 닫을 때 약 9,500만 달러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은 15.7%였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의 수익률은 10%였습니다. 워런 버핏은 1984년 컬럼비아 대학교 강연에서 슐로스를 슈퍼 인베스터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주식이 1달러의 가치가 있는데 40센트에 살 수 있으면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가 하는 전부입니다. 슐로스보다 훨씬 전 19세기 미국에는 또 다른 투자자가 있었습니다. 해티 그린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1834년 매사추세츠주 뉴베드퍼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가문은 포경업으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사업가였습니다. 해티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옆에서 재무 서류를 읽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좋지 않아서 그녀가 대신 신문의 금융 기사를 읽어주었습니다. 15살 때 이미 회사 장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그녀에게 비싼 드레스를 여러 벌 사주었습니다. 사교계에 대비해서 좋은 남편을 만나라는 뜻이었습니다. 해티는 그 드레스들을 전부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국채를 샀습니다. 1865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약 590만 달러를 상속받았습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약 9,500만 달러 정도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돈은 신탁에 묶여 있었고 그녀는 이자 수익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제한된 돈으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철도 주식을 샀고 부동산을 샀고 국채를 샀습니다. 그녀의 방식은 간단했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을 때 싸게 사서 모두가 원할 때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싸게 삽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을 때 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미쳐서 사려고 할 때까지 들고 있습니다. 이 말은 50년 후 벤저민 그레이엄이 쓴 책의 핵심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하지만 해티 그린은 그레이엄보다 수십 년 앞서 이 원칙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투기를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투자와 투기의 차이를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투자는 기업의 가치를 보고 사는 것이고 투기는 다음 사람이 더 비싸게 사줄 거라고 기대하며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투자하기 전에 모든 종류의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회사의 재무 상태를 분석했고 경영진의 평판을 조사했습니다.
마차를 살 때도 판매자에게 불만이 있는 사람을 먼저 찾아가 숨겨진 결함을 알아냈습니다. 그녀의 투자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리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녀는 연평균 6% 정도의 수익을 꾸준히 추구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6%를 50년 동안 복리로 굴렸습니다. 같은 시대의 다른 투자자들은 더 큰 수익을 노렸습니다. 제시 리버모어 같은 투기꾼들은 한 번에 엄청난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파산했습니다. 해티 그린은 파산하지 않았습니다. 복리는 말이 아니라 증명입니다. 저도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하며 이 효과를 누려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제 실제 투자 내역은 영상 마지막에 확인하세요. 1907년 미국의 금융공황이 닥쳤습니다. 니커보커 위기라고 불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은행들이 줄줄이 무너졌고 사람들은 돈을 찾으려고 은행 앞에 줄을 섰습니다. JP 모건은 월스트리트의 주요 인사들을 자신의 저택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넘길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자리에 초대된 유일한 여성이 해티 그린이었습니다. 그녀가 초대받은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녀의 명성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녀가 이 사태를 예측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공황이 오기 전부터 현금을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뉴욕시가 자금난에 빠졌을 때 그녀는 110만 달러를 대출해 주었습니다. 지금 가치로 약 3,300만 달러입니다. 그것도 합리적인 이자율로 빌려주었습니다. 도시를 상대로 폭리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공황이 오기 몇 달 전에도 뉴욕시에 450만 달러를 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가치로 약 1억 5천만 달러입니다. 그녀는 위기가 올 것을 알았고 그 위기가 기회가 될 것도 알았습니다. 해티 그린이 위기에서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녀는 항상 현금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빚을 내서 투자할 때 그녀는 현금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팔아야 할 때 그녀만 살 수 있었습니다. 1916년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의 재산은 약 1억 달러로 추정되었습니다. 현재 가치로 20억에서 38억 달러 사이입니다. 당시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이었습니다. 언론은 그녀를 월스트리트의 마녀라고 불렀습니다. 검은 옷만 입고 다녔고 극도로 검소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투자 철학은 마녀의 주술이 아니라 상식에 가까웠습니다. 셸비 데이비스는 1987년 주식시장 폭락을 겪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의 포트폴리오에서 1억 2,500만 달러가 사라졌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팔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떨어지기 전에 빠져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데이비스는 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샀습니다. 그는 폭락을 매수 기회로 봤습니다. 다음에 그는 포브스 400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순자산 3억 7천만 달러 이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1987년의 폭락에서 산 주식들이 다시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세장에서 돈을 멉니다. 당시에는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데이비스의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여전히 보험주였습니다. AIG, 도쿄 해상화재, 버크셔 해서웨이. 그가 가장 많이 번 12개 종목 중 11개가 보험주였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페니메이였습니다. 그는 한 가지 산업에 집중했고 그 산업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좋은 회사들을 찾아 오래 들고 있었습니다. 데이비스가 47년 동안 투자한 결과 5만 달러는 9억 달러가 되었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은 23%였습니다. 같은 기간 시장 평균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그가 일시금으로 시작했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일시금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 이후 47년 동안 그는 계속해서 추가로 투자했고 배당금을 재투자했고 위기 때마다 더 샀습니다. 월터 슐로스는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장 전체를 예측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종목이 싼지 비싼지만 봤습니다. 그의 아들 에드윈이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만 사서 들고 있었으면 더 잘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재미가 없었을 거라고도 하셨습니다. 슐로스는 투자를 즐겼습니다. 매일 사무실에 출근해서 주식을 분석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은퇴하지 않고 90대까지 자신의 돈을 운용했습니다.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펀드는 한 번도 수십억 달러 규모로 커지지 않았습니다. 투자자 수도 92명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작게 유지했습니다. 규모가 커지면 작은 회사에 투자하기 어려워집니다. 그가 찾는 종류의 저평가 주식들은 대부분 작은 회사들이었습니다. 규모를 키우면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없게 됩니다. 슐로스는 또한 자신만의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다른 펀드 매니저들처럼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침 9시 30분에 출근해서 오후 4시 30분에 퇴근했습니다. 주식 시장이 닫고 30분 후면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부자가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꾸준히 오래 했습니다. 해티 그린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연 6% 수익에 만족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낮은 목표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6%를 50년 넘게 복리로 굴렸습니다. 복리의 힘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커집니다. 처음 10년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20년이 지나면 조금 눈에 띕니다. 30년이 지나면 놀랍습니다. 50년이 지나면 믿기 어려울 정도가 됩니다. 해티 그린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짧은 기간에 큰 수익을 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 버텼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원금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녀가 검소하게 산 것도 그 때문입니다. 돈을 쓰면 복리가 깨집니다. 복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원금이 계속 불어나야 합니다. 그녀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에서 공통점을 찾아보면 일시금이냐 적립식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셸비 데이비스는 일시금으로 시작했지만 계속 추가로 투자했습니다. 월터 슐로스는 처음부터 조금씩 분산해서 투자했습니다. 해티 그린은 상속받은 돈으로 시작했지만 수십 년간 복리로 불렸습니다. 시작 방식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한 행동은 비슷했습니다. 팔지 않았습니다. 계속 샀습니다. 오래 버텼습니다. 셸비 데이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2번, 3번의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도 주식을 들고 있는 것이 편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 회사가 좋은 시기뿐 아니라 나쁜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월터 슐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식을 사고 나서 떨어지면 더 삽니다. 가격이 떨어졌다는 건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벤 그레이엄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해티 그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에서 큰 비밀은 없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입니다. 검소하게 살고 현명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끈기 있게 버티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처음에 어떻게 넣느냐가 아닙니다. 넣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일시금으로 시작하든 적립식으로 시작하든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시장이 떨어질 때 공포에 질려 파는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시작했든 돈을 잃습니다. 시장이 떨어질 때 더 사는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시작했든 돈을 멉니다. 셸비 데이비스가 1987년 폭락 때 1억 2,500만 달러를 잃고도 다음에 더 부자가 된 것은 그가 일시금으로 시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팔지 않고 더 샀기 때문입니다. 월터 슐로스가 47년간 시장을 이긴 것은 그가 분산 투자를 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가 싼 주식을 찾아서 사고 오를 때까지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해티 그린이 당대 최고 부자가 된 것은 그녀가 큰 돈을 상속받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녀가 그 돈을 50년간 복리로 굴렸기 때문입니다. 투자에서 시작점은 중요하지만 결승점을 결정하는 건 그 이후의 행동입니다. 얼마를 어떻게 넣었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버텼느냐가 더 큽니다. 데이비스는 38살에 시작해서 49년을 버텼습니다. 슐로스는 40살에 시작해서 47년을 버텼습니다. 해티 그린은 20살에 시작해서 62년을 버텼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만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데이비스는 보험주에 집중했고 슐로스는 저평가 주식을 분산해서 샀고 해티 그린은 현금을 쌓아두었다가 위기 때 샀습니다. 방식은 달랐지만 원칙은 같았습니다. 싸게 사서 오래 들고 있는 것, 시장이 떨어질 때 팔지 않는 것, 그리고 복리가 일할 시간을 주는 것. 영상 내용과 별개로 저는 개인적으로 적립식 투자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익을 보여드리기보다는 그냥 과정을 기록해두는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개인적인 투자 기록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일시금이 유리한 상황이 있고 적립식이 유리한 상황이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따지면 일시금이 더 자주 이깁니다. 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찍 넣을수록 그 상승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과 심리는 다릅니다. 일시금을 넣고 바로 시장이 20% 떨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가장 안 좋은 타이밍에 팔아버립니다. 적립식은 수학적으로는 조금 덜 유리할 수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버티기 쉽습니다. 조금씩 넣으면서 시장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떨어지면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버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시금을 넣고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면 일시금이 좋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적립식이 좋습니다. 중요한 건 넣은 다음에 버티는 것입니다. 어떻게 넣었든 버티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어떻게 넣었든 버틸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버텼습니다. 수십 년을 버텼습니다. 그 시간이 그들의 부를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일하게 두는 것. 그게 복리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복리가 일하려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시장이 떨어지면 팔고 싶어집니다. 시장이 오르면 더 사고 싶어집니다. 뉴스가 나오면 뭔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데이비스는 보험주를 사고 수십 년을 들고 있었습니다. 슐로스는 저평가 주식을 사고 적정 가격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해티 그린은 사고 나서 사람들이 미쳐서 사려고 할 때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해야 할 일을 하고 나서 기다리는 것이 전략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투자에서 가장 수익률 높은 행동은 종종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시금이든 적립식이든 넣고 나면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복리가 일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세 사람은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습니다. 해티 그린은 19세기, 셸비 데이비스는 20세기 중반, 월터 슐로스는 20세기 후반에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 일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싸게 사고 오래 들고 버텼습니다. 시장이 무너질 때 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 더 샀습니다. 그리고 복리가 일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일시금으로 시작했든 적립식으로 시작했든 그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이후였습니다. 그 이후에 얼마나 흔들리지 않았는지, 얼마나 오래 버텼는지. 투자는 시작하는 것보다 버티는 것이 어렵습니다. 시작은 한 번이지만 버티는 건 매일입니다. 시장이 떨어질 때마다, 나쁜 뉴스가 나올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팔 때마다 버텨야 합니다. 세 사람은 그 버팀을 수십 년 동안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한 번 듣고 끝내지 않아도 됩니다. 잠들기 전에도 출퇴근길에도 복리를 이해하는 시간이 조금씩 쌓이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